주술회전 259화의 타이틀은 이내마경 신주쿠 결전 30일. 오늘은 리뷰에 앞서 구독자님들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 중 스쿠나가 영역전개 중에 후가를 발동했기 때문에 스쿠나의 술식 어주자와 후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고, 어주자 안에 참격이 있고 후가가 있다고 해도 모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복마 어주자 안에서만 후가를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조고전에서 영역전개 없이도 사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코멘트를 남긴 분이 계셨고, 라이브 방송 중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주자는 복마 어주자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고조에게 무아한 주술이라는 술식이 있고 영역전개 무량 공처가 있듯이 스쿠나에게는 어주자라는 술식이 있고 영역전개 복마 어주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아한 주술에 아오, 아카, 무라사키가 있듯이 어주자 안에 참격과 후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경우 스쿠나의 술식은 어주자 하나라는 것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화는 먼저 이타도리가 초소와 카모에게 적혈 조술을 배우는 회상씬으로 시작합니다. 이타도리의 뒤바꾸기 수업의 상대는 예상대로 쿠사카베와 옥고츠, 쿠사카베에게 간이 영역을, 옥고츠에게는 반전술식을 배울 예정으로 뒤바꾸기 수업은 한 사람당 2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적혈조술은 자기 힘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244화에서 카모가 도움이 됐다, 초소는 가르치는 게 서툴다는 말은 완전 사실이었고, 초소의 부족한 어휘력을 카모가 제대로 채워주고 있었는데요. 알기 쉬운 예를 드는 카모와 달리 초소는 그건 그거야, 그건 저거야 라고 말하며 스윙을 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 대사는 한신 타이거스 오카다 감독의 말버릇으로 굿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카모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오리지널 기술 초신성을 가르치려는 초소, 하지만 간단한 지열이나 봉합 방법을 배워두는 게 낫다고 저지당하자 끙거리는 초소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 지나나 마지막에 스쿠나가 사용한 카미노, 여기서 카미노의 발동 조건이 밝혀졌습니다. 해와 팔의 조리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카미노의 문이 열린다. 즉, 대상에게 해와 팔 양쪽의 참격을 가한 후가 아니면 카미노를 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으로 어주자가 조리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술식이라는 것은 확정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와 팔은 참치 해체라든지 생선 손질, 고기를 발라내다 등에 쓰이는 단어이므로 먼저 식칼로 재료 손질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의 불로 굽는 조리 과정이 그대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미노의 불꽃은 화력에 비해 속도가 없고 효과 범위가 좁다. 다시 말해 명중 정밀도가 낮은 대신 화력에 집중 특화된 기술, 그 화력은 특급 주령을 일격으로 멸할 정도지만 속도가 느리고 공격 범위가 좁아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미노가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능력을 갖춘 기술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만, 이번 화를 보니 명확하게 약점이 존재하는 기술을 스쿠나가 연구 끝에 더 강하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카미노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스쿠나는 속박을 부여했습니다. 영역전개 중을 제외하고 다대1에서 카미노의 실행 금지, 영역전개 중에는 1대1이든 다대1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영역을 전개하지 않으면 1대1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조고전에서 카미노를 꺼낸 것은 발동 조건을 만족했고 속박도 만족했으며 효과 범위와 속도라는 약점과 상관없이 오로지 화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마 어주자는 주력을 띈 것, 주력이 없는 것, 필중 효과 범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참격을 쏟아붓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 영역 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갈려 나갈 때 분진이 발생, 스쿠나는 이 분진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 속박에 의해 영역 전개 중에만 술식을 확장, 분진화한 모든 물질이 카미노와 마찬가지로 폭발성의 주력을 띠게 만든다. 10획 주법으로 파괴한 대상에도 주력을 담는 나나밍의 확장 술식도 이미 등장했고, 술식을 확장해 분진이 주력을 띠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카미노의 폭발성 주력 특성과 대규모의 분진 하나하나의 주력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스쿠나의 능력이 더해지자 엄청난 기술로 바뀌었습니다. 2. 결계의 조건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생물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분진이 영역 밖으로 흩어져 버리면 폭발 시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폐하는 것으로 위력을 유지했습니다. 결계 구축 후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고조 vs 스쿠나 전에서 몇 번 나왔지만 쿠사카베에 의하면 이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복마 어주자는 도망칠 길을 내어준다는 속박으로 성립하는데 도망친다는 행위는 돌이나 물, 흙 같은 무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물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속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아 복마 어주자의 출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서모바릭 폭약으로 변한 분진이 영역의 구석구석으로 흩어진다. 서모바릭 폭약은 대기 중에 넓게 확산시킨 폭약을 연소시켜 폭발로 생겨난 폭풍과 급격한 기압 변화로 적을 살상하는 병기입니다. 4. 카미노의 열로 인해 폭갱천이 찰나의 고온, 충격파, 감압과 초가압으로 영역 내 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폭갱은 폭발적 연소 반응으로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것을 말하며 폭갱의 경우 충격파, 폭갱파를 형성해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화는 닥터 스톤의 과학 검수를 담당한 쿠라레상이 검수를 맡았는데요. 저는 이 설명을 보고 말 그대로 어떻게든 죽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고조전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결계술의 요건 변경을 거듭한 것과 효과 범위를 계속 좁힌 탓에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미노는 참격으로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가루로 만들어 그 분진을 폭발을 위한 연료로 이용하는 기술, 고조전에서 스쿠나가 전개한 영역은 고조의 영역을 바깥쪽에서 파괴하기 위해 효과 범위를 좁혀 위력을 상승시킨 영역, 효과 범위가 좁으면 나오는 분진의 양이 적어지고 카미노의 위력도 떨어지게 되므로 고조를 쓰러뜨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부야에서 마허라를 일격으로 도륙한 료멘 스쿠나의 최종 5위, 카미노가 최종 5위라는 나레이션이 들어갔으므로 스쿠나도 가진 것을 전부 꺼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쿠사카베가 승리 선언을 하자마자 패배한 고조라는 예가 있고 이번 화에서는 우라우메의 승리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내상에서는 슬슬 스쿠나의 패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하자마자 초소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 1시간 정도 횡설수설했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소와 토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토도의 등장은 반갑지만 초소의 퇴장은 참 슬펐는데요. 대량의 혈액을 응고시켜 마치 결계와 같은 모양으로 이타도리를 감싸 카미노로부터 동생을 지켜낸 초소. 체외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면 체내의 혈액도 같이 응고된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량의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은 죽을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은 마치 석화한 느낌으로 빠지직 소리를 내며 갈라진 후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혈액 쉴드만으로 초고화력의 카미노를 막아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목숨을 건 속박의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목숨을 걸어 이것으로 쉴드의 강도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소와 이타도리의 정신세계, 존재하지 않는 기억에도 나왔던 테이블에 이번에는 두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이타도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나나밍이 죽고 노바라가 당하고 스쿠나가 시부야에서 대량 살인을 저질러 이제 고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옆에 있어준 것은 초소. 그리고 초소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는 150년간 서로가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하며 봉인을 견딘 날들, 가장 힘들었을 때지만 동시에 형제애를 느낀 시간, 형제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마음을 유지했던 것처럼 자신도 이타도리 마음에 큰 버팀목이 되어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작가가 초소에게 어울리는 죽음을 준비해 둔 것은 다행입니다. 내상에서는 고온에서 연소에 재가 되었다면 사람을 화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마지막은 제대로 인간이었다는 코멘트가 많이 보였는데요. 꼭 이것 때문이 아니라도 형제를 구하고 죽는 것은 누구보다 인간다웠고 스쿠모가 말한 대로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초토화된 주위를 보고 이타도리의 가구가 흔들리는 순간 연기 속에서 나타난 것은 브라더 토도. 시부야 사변 종료 직후부터 저는 토도와 노바라가 반드시 다시 나올 거라고 줄곧 말해왔는데 3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실은 슬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토도의 역할은 복마어주자 대책, 스쿠나가 영역 전개를 할 경우 그의 부기우기를 사용해 영역 밖에 있는 까마귀와 영역 내에 있는 술사의 위치를 바꿔 탈출시킨다. 이 작전에 대해서 이타도리가 몰랐던 이유는 스쿠나와 이타도리의 공진 때문에 원래 두 사람은 이심동체로 그 때문에 공진이라는 현상이 생겨 무의식적으로 이타도리로부터 스쿠나에게 작전이 새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그래서 이타도리에게는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고 미겔과 라루가 참전했을 때 두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토도에 대해 밝혀진 정보 1. 부기우기는 회복되었다. 2. 옥고츠와 동행해 술식을 조정했다. 3. 고전 술사의 안부는 토도 자신도 모른다. 4. 영역의 중심에 있던 이타도리와 초소는 포착할 수 없었다. 이 중 2번 옥고츠와 동행해 술식을 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43화 리뷰 영상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옥고츠가 토도의 부기우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묘사가 나온 점, 두 번째는 켄자쿠의 목을 자르는 중에 나온 카앙이라는 효과음, 금속 배트로 머리를 날리는 것도 아니고 카타나로 목을 자르는데 이런 효과음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술식이 발동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정보로 당시 부기우기를 사용한 것은 토도 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왼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어서 안에 뭔가가 장착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쿠미야 주조의 주구, 메카마루가 여비로 남긴 부품, 옥고츠의 장착형 주구, 스쿠모의 가루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스쿠나의 상태를 정리해보면 영역 전개 후 술식 사용이 곤란하다. 반전 술식의 출력이 돌아오지 않았다. 즉석 속박으로 영역을 전개했으므로 아마 2번 연속은 불가능. 팔은 오른쪽 둘만 남아있어서 장인을 맺을 수 없고 3개를 가르는 참격은 발동 불가. 2대1이므로 카미노 사용 불가. 여기에 대항하는 고릴라 형제는 토도의 부기우기로 위치를 바꾸고 이타도리가 흑섬을 먹여 주물과 육체의 동조를 약하게 만들고 후시구로를 구한다. 아마 스쿠나는 죽는 순간에도 웃고 있을 것 같지만 지금도 희미하게 웃고 있어서 또 뭔가 감춰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토도라는 캐릭터는 태그를 짤 때마다 이타도리를 다음 스테이지로 데려가주는 신기한 인물이어서 교류회, 시부야 사변에 이어 최종장에서 다시 한번 활약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도는 개개 선생이 블리치의 자라키 켄파치처럼 이 사람이 있으면 강하니까 괜찮다, 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만든 캐릭터. 아마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로 이타도리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안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